명석이와 함께하는 명석한 알고리즘 수요일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금융불안 사태에 대해서 제가 또 용감하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지난주에 반은 맞히고 반은 또 틀렸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면서 복기도 해보고 조금 개선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뉴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머니투데이 기사들을 제가 좀 같이 넣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기사는 어떻게 나왔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좀 리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요. 일단 사건의 시초는 실버게이트 은행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SVB를 많이 기억을 하지만 이 실버게이트 사태가 처음에 터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3월 9일 뉴스인데 그렇게 된다면 3월 8일에 일어났던 뉴욕 시간으로는 3월 8일에 일어났던 일이겠죠. 그때는 크게 시장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보합, 약보합 정도 보합권 등락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실버게이트가 또 가상화폐 시장에 기반한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그냥 뭐 코인 시장에 하나의 일 터졌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숫자만 보셔도 확실히 뭔 일이 터지긴 터졌습니다. 이때 이제 SVB 사태가 시작된 그날이었거든요. 이때 뱅크런이 막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SVB가 막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동요를 한 날이었고요. 그 여파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기사 제목 보시면 느껴지시죠? 세상에 미국 은행이 망하다니. 예. 이때 당시에 SVB가 파산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뒤이어서 시그니처 뱅크까지 폐쇄가 결정이 되면서 아니 실버게이트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SVB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이렇게 3개 연속으로 연달아 폐쇄 조치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시장이 이때부터는 2008년의 그 악몽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저의 그 명석한 알고리즘이 지난주에 끝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일 수 있지만 만약에 유럽으로 전이 된다면 유럽의 그 큰 은행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시장이 골치 아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죠.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에 치부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엄청난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수는 그다지 동요하지 않았네요. 다우지수가 물론 좀 빠지기는 했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얘기가 좀 어떻게 합의가 되는 듯 하기는 했죠.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돈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때부터 또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위기가 더 크게 불거졌거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아직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은행인데 이 은행까지 이제 문제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전이되는 모습이었지만 지수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나스닥에 하나의 또 변수는 있었어요. 그때 AI 그러니까 GPT-4가 공개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했던 AI 관련주 반도체주의 강세가 나스닥의 강세를 이끌었다는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미국 은행이 망하다니 이러면서 세상이 난리 난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도 S&P 500은 오히려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히려 난리가 났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더합니다. 3월 8일부터 제가 이제 기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글쎄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 시스템이 조금 더 빠르게 정말 어제 장의성 바포 WM 지점장님 표현에 따르면
5분 대기조처럼 시장과 중앙정부, 중앙은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SVB 파산한다니까 뭐 구제금융, 사실상 구제금융 조치로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는 얘기가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얘기가 나오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차입금을 빌려주고 혹은 UBS에서 인수까지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JP 모건 스탠리가 붙었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정말 가열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물론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뭐 우리는 제2의 SVB를 걱정하고 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백약이 무효한 것처럼 느껴지는 주가 폭락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UBS는 크레딧 스위스를 가져갔다는 그게 뭐 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하향되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장을 보면 숫자를 보면 그래도 신뢰감을 좀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고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이럴 때일수록 현금이 중요하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주 안정적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무려 4인방의 시총이 733조 늘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이 빅테크주도 같이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의 최근에 상승세,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달러를 좀 대체할 수 있다는 디지털 금이라는 사명을 띠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위험하다고 난리가 났던 시기에 위험자산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시스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난주에 최종 결론으로 제시를 드렸던 이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옐런 의장 시절에 뭐 금융위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 생애 안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미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시장에 조금씩 먹히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특히 오늘도 옐런 장관이 시장을 한번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은행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과 투자 참여자들이 계속 믿어준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지난 연말부터 한번 겪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하면서 지방채 그리고 국채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정말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돈 조달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위기가 제기가 됐었죠. 이거랑 지금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 플로우들 보시면 난리가 났었어요. 뭐 증권주 신저가 그리고 건설주 신저가 돈이 말랐다 부동산 PF 시한폭탄 그리고 또 국가 부도 위험 5년 내에 최고치 이런 기사까지 올라왔던 당시의 흐름이었거든요. 저도 이때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너무 설레발을 쳤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때도 똑같이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뭐 작은 현재 금융불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열차게 정부가 그리고 또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켰고요. 물론 뭐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국가 부도 위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잘 돌아갔고 잘 막아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희망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으니 외국인들은 K 주식을 당시에 줍줍했다라는 기사도 전해졌거든요.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장과 숫자를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부분이 제가 반은 맞췄다고 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빅테크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건 아마 더 위험할걸요 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날 계속 불안하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코스닥이 800을 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싶습니다. 뭐 작년에 강타했던 롤 프로게이머 데프트님의 명언이죠. 여기서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앞서 보셨던 빅테크주,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또 코스닥, 간밤에 나스닥에서도 다들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미국의 은행이 망하다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정말 이러다가 그 은행들에게 도움을 줬던 대형은행까지 망하면 어쩌지? 미국이 망하면 어쩌지? 달러가 폭락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일가견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진짜 뭐 당장 내일 시장이 내려앉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시장과 숫자에 조금 더 주목을 한다면 분명히 희망적인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파월 형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FOMC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솔직히 뭐 연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준도 어느 정도 책임감은 갖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파월과 연준에서 이미 뭐 바랐던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각오해야 될 수도 있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구간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원래 명분이었던 인플레도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 같고 경기 침체의 전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보이잖아요.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뭐 동결이나 인하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 조금은 힌트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명석한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밝은 주제 다음 주부터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론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